작년부터 해외여행 정말 많이들 가고 계신데요.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해외여행 가실 때 다들 술을 사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렇게 면세점 들려서 양주 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거는 정말 돈 좀 있는 아재들 정도만 샀다 뿐이지 그렇게까지 많이 사는 품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다들 가시면은 위스키나 사케 뭐 이런 술 정도 사오는 거는 이제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뭐 면세 한도도 늘었겠다 술을 정말 많이 사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들 사오느냐? 그건 바로 우리나라에서 위스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위스키 가격이 비싼 걸까요? 머니스토리 김밥입니다. 사실 해외여행 나가면 깜짝 놀라는 게 그 나라 술값이죠. 유럽이나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이렇게 술값이 싸다고? 술을 항공 운송해오는 건 알겠지만 물 하나 건넜다고 이렇게 술값이 비쌀 일인가? 근데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 가면은 위스키가 반값입니다. 와인도 반값이에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술이 거기는 싸?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고? 이게 다 사실 주세 때문입니다. 주세의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격에 세금을 물리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고요. 해외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종량세를 택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양에다 세금을 물린다는 거죠. 이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스키 등 증류주에만 붙는 세금이 72%였고요. 여기에 간접세, 교육세 30%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출고가 10만 원인 위스키를 보면요. 주세만 7만 2천 원이 붙고 여기에 교육세가 2만 1,600원이 붙어요. 플러스 여기에 부가세가 붙죠. 부가세가 19,360원이 붙으니까 10만 원인 위스키가 국내에 들어오면은 2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세금만 포함한 거예요. 판매사 이윤까지 붙이면 가격은 더 뛰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러니까 술값이 너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렇게 종가세를 붙인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후진국 몇 개국 정도만 빼고요, 거의 모든 나라들은 종량세를 붙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세금 구조가 돼 있는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으로 가시는 거의 모든 나라가 술에는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를 붙입니다. 종가세를 붙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정말 몇 나라 안 돼요. 그 몇 나라 안 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우리나라는 종가세일까?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모든 후진국들은요, 세금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세였습니다. 지금 트렌드야 선진국으로 갈수록 술을 덜 먹는다지만은 뭐 못 살고 할 때도 사람들이 잊지 않고 먹었던 게 술이었거든요. 심지어는 한국 전쟁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소주 막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산업이란 게 없는 나라에서 가장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주세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술에 세금을 걷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못 사는 나라인데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양주, 위스키, 와인 이런 거는 사치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술을 수입해와서 마실 거 아니에요. 위스키나 와인이나 이런 술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못 살 때는 한참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고 외화 낭비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 징벌적으로 세금을 때렸던 거죠. 그래서 가격에다 세금을 물렸습니다. 비싼 술일수록 더 비싸게 세금을 물려가지고 함부로 소비를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참고로 80년대까지는 맥주도 그랬습니다. 맥주도 고액의 세금을 물렸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맥주도 굉장히 비싼 사치스러운 술이었거든요. 거의 위스키랑 동일한 세율을 매길 정도로 비싼 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80년대 대중화되면서 맥주의 주세를 확 낮춰버렸던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세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후에도요, 주세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주세 자체가 소주에 굉장히 유리하게 잡혀있는 세율이거든요. 싼 술에는 그만큼 싼 세금을 물리니까 소주가 쌉니다. 반면에 수입해오는 술들은 다 비쌀 수밖에 없죠. 가격에다 세금을 물리는 구조니까요. 이거를 종량세로 바꾸려면요, 세금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데 종량세로 바꾸면은 그만큼 위스키, 와인 뭐 이런 술들의 가격이 확 떨어질 거죠. 지금 절반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대신 소주는 가격이 많이 뛸 겁니다. 말 그대로 생산하는 단위에다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소주 생산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소주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튈 수밖에 없던 거죠. 문제는 소주가 현재 정치권에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서민술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왜 보면 드라마에서도요. 사람들이 소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집어넣잖아요. 그만큼 소득이 높건 낮건 소주는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술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게 뛰면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게 소주 가격이에요. 소주 가격을 함부로 올리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소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세도 못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형적인 세율이 아직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후진국형 세금 조세 방식인데 다른 모든 나라들은 주세 체계를 성장 과정에서 종량세로 하던 나라도 종가세로 다 바꿨지만은 우리나라만은 소주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저렴하게 취할 수 있는 술, 서민의 술이라는 소주의 위치 때문에 못 바꾸는 거죠. 이거 참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 술 산업 자체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의 주세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희석식 소주를 파는 소주 대기업들입니다. 주류 대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만큼 술을 가장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전통주를 만들면은 당연히 그 술들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때려맞고 안 그래도 이제 시장이 막 성장하려고 하는 곳인데 가격이 비싸니까 접근성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통주 시장은 사실 이 주가 체계 때문에 많이 성장이 막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전통주 카테고리 경우는 이제 면세다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그나마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지금의 왜곡된 주세 체계 때문에 프리미엄 술, 제대로 만든 술, 잘 만든 술은 아예 팔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위스키 같은 거는 아예 생산도 못해요. 위스키 같은 게 재밌는 게요. 초기 한 몇십 년 동안은 돈 벌 생각 없이 계속 생산하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위스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만드는 술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 많이 가고 있으니까 일본 여행 가서 많이들 사오는 게 일본 위스키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 위스키들이 다 동이 나버릴 정도인데 이런 일본 위스키들이 사실 한두 해 만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술을 양조하고 개발한 끝에 겨우 이제 국민 위스키 반열에 올랐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해외에서 수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위상에 올랐어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인기 있는 카발란 같은 대만 위스키도 사실 뭐 기간은 되게 짧습니다만 카발란 양조장을 만든 이제 기업가 자체가요. 위스키에 미친 사람이었고 원래 초기에는 돈 벌 생각 없이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카발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위스키 양조장을 만드는 사람 중에 그렇게까지 돈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자가 한 명 있어야 돼요. 정말 미쳐가지고 수십 년 동안 위스키 양조장에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그냥 돈을 허공에 날릴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생산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비자가 있으면 그걸 버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국내산 위스키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면 해외 위스키를 먹지 왜 우리나라 위스키를 먹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 돈 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렴한 희석식 소주만 판매되고 고급 술로 나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높은 가격 때문에 현재 국내 위스키 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지금은 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에 쏟는 돈을 줄이다 보니까 위스키 붐도 많이 줄어들었죠. 위스키 붐도 줄어들고 이제 일본 가시는 분들은 위스키보다는 사케를 좀 많이 사오신 것 같아요. 사케는 그나마 좀 부담이 적은 술이긴 하니까요. 물론 가격 부담이 저렴하다는 건 아닙니다. 또 좀 비싸긴 하죠.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이렇게 왜곡된 주세가 유지되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세 문제가 바뀌길 바라는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술 시장은 참 뭐랄까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어둡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위스키가 왜 이렇게 비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